멋진 성장 스토리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지 루비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업자 컨택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자 컨택을 하시고 계시는지, 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유산화 사업에 집중을 하시면서 몇 사람 정도를 만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의 생활권이 모두 저의 컨택지예요. 예전에는요, 제가 잘하는 것 위주로 했어요. 리더님들도 지금 유산화를 일머리를 잡고 가고 계신다고 하면 우선 잘하는 것 위주로 하세요. 하지만 잘하는 게 뭔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 새로운 것들을 넣으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블로그 마케팅에 많은 걸 집중하고 그러면서 지인 컨택 위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블로그 마케팅보다는 지인 컨택과 그리고 콜드 컨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콜드 컨택을 되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지인을 위주로 시간을 잡고 시간을 쓰고 있고요. 그 관계십을 통해서 유산을 알리는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 우리가 지인을 매번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외적인 시간은 제가 라이프에서 항상 이동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의 컨택할 수 있는 사업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무조건 드림에는 컨택은 하진 않아요. 저는 제가 저는 콜드 컨택을 해도 관계십을 통해서 웜으로 바꾸는 컨택을 해요. 저는 그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 보험 일을 해봤던 것도 아니고 어디 영업을 해봤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의 명함을 내밀어서 전단지를 내밀어서 하는 것들은 내 전략하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콜드 컨택을 해도 내가 돈을 쓰는 곳을 가도 그 사장님의 인품이 나와 맞고 이분한테 난 유산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공을 들여요. 그러면서 제가 시간 안에서 6개월, 1년이 걸려도 시간 안에서 유산을 전달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콜드를 안 하진 않거든요. 어떤 콜드도 해보냐면요. 그냥 이거는 재미삼아예요. 왜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거예요. 근데 대신 그냥 던지진 않아요. 저는 뭐든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은 마트를 갈 거야. 그럼 마트를 가서 이 사장님한테 이런 경우가 오면 이런 멘트를 날려야지 이런 준비를 하고 가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마트를 갔는데 이거 VR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보는 거. 애가 그걸 타고 싶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앞에 있는 다른 옷가게 매장 사장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거 이제 티켓팅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영양제 드세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사장님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재밌었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했으니까 자신감은 있죠. 그리고 유산화를 알리는 방법, 나를 어필하는 방법, 저 사람이 날 노래도 저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되게 당황하셨지만 제가 유산화 명함을 드리면서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인데 자체 생산하면서 이 제품력이 엄청 좋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저희 제품만 먹어요. 이러면서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관심을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하더라고요. 되게 그 시선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이틀 후에 전화 왔어요. 제품 갖다 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재밌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는 모든 제 라이프에 제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분도 있고 정말 웜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곳도 있고 그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만나고 지인 컨택도 제가 유산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십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핫버튼 찾으면서 이제 유산화를 바꿔갈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시간을 쓰고 있고요. 저는 지금은 그냥 거의 모든 게 유산화예요. 제가 자영업을 할 때는 자영업의 시간과 유산화의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했어요. 근데 메인은 유산화였어요. 돈은 유산화가 더 많이 주진 않았죠. 그때 당신 제 경험치가 많지 않으니까 노력을 한 만큼 받긴 하죠. 하지만 경험치가 적고 인프라가 그만큼 쌓이진 않았으니까 그만큼만 받았지만 지금은 자영업은 아예 내려놓고 유산화만 하니까 어때요? 저는 유산화에만 오로지 시간을 써요. 유산화가 1위, 1순위, 그죠?
그 다음에 다음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항상 유산화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보내놓고 난 뭘 할까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쓰고 있고요.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미팅이 있으면 미팅 위주로 잡아요. 저는 유산화가 우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여유가 생길 때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또 기회가 오면 유산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멋지게 성장하신 이유가 이렇게 전략, 그렇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행동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을 빠르게 되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요즘 많은 지방 후원도 있으시고 빠르게 성장하시는데 이지 루비님만의 강력한 클로징 멘트가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 저는 클로징 멘트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클로징이 딱 정해진 걸 쓰진 않으니까요. 그 상황에 그분 성향에 맞게끔 쓰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꼽자고 하면, 저는 그가 유산화를 한다고 하든 안 하든, 시작도 실력이다라는 멘트를 쓰는 것 같아요. 어, 유산화를 안 해도요, 고민을 하는 분들 진짜 많죠. 고민하는 분 진짜 많죠. 그런 분들한테도 시작도 실력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뭘 해도요, 그분은 유산화뿐만 아니라 시작 자체를 원래 못 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분한테 리더십이 들어갈 수 있는 멘트를 하고요. 또 이 유산화를 해보겠다고 사인하시는 분한테도 그런 멘트를 해요. 시작도 실력인데 정말 실력이 있으시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시작도 반이라는 말 있죠. 어, 이 말이 우리나라 말이 왜 있겠어요? 그 속담이. 그죠? 그래서 이미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래서 어,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저는 그래서 예전에도 저도 우유부단한 성격이거든요. 제 거를 결정할 땐 되게 어려워해요. 특히나 옷 같은 거 결정할 땐 너무 어려워요. 다 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 뭔가를 행동으로 결정할 때는요, 행동력이 좀 빠른 편이에요. 이왕 할 거 해보지 뭐. 고민 안 해요. 그냥 하겠다고 하면 그냥 지르고 부는 스타일이에요. 어. 이 색깔을 고를까 저 색깔을 고를까에 대한 우유부단이지 안 사, 이걸 안 사, 이런 고민은 없는, 살까 말까 고민 안 해. 그냥 무조건 사는데 이거 사지 저거 사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동력은 되게 빠른데 전략을 조금 세우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한테 선택을 하든 못하든 시작도 실력입니다라는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려요. 음. 네, 정말 강력한 멘트인 것 같아요. 시작이, 아니, 다시, 시작도 시작이 반이다. 네, 시작도 실력입니다. 네, 네, 시작도 실력이다. 네, 시작도 반이다라는 그런 속담을 같이 하면서 리더십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멘트. 너무 강력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장거리 후원이 쉽지가 않으실 텐데요. 장거리 후원은 어떤 계획으로 얼마큼의 기간 동안 후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런 지방 후원을 통해서 결과는 어떠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는요, 장거리 후원, 정말 남의 사업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장거리에서 연락 오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때 저쪽 대구, 뭐 부산 막 연락 오신 분이 있어요. 마음은 가요, 진짜. 미팅도 가요. 가는데, 그때는 장거리 후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후원이 안 되는지 알겠어요. 관계십이 없으니까 내가 거기다 공을 못 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거리 후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죠. 이거는 제 명단이 아니라 파트너의 명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서 컨택을 하죠. 지인들도 내 주변 생활권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십이 잘 이루어지니까 자주 보게 되고, 후원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장거리는 내가 여기 있다가 부산에 물론 인맥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십이 없는 사람이 장거리를 후원을 하겠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파트너가 장거리 분을 소개를 시켜주셨죠. 그러니까 어때요? 성공시키고 이 일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의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인을 그분을 통해서 살려보겠다라는 굳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인맥이 없고 관계십 없는 사람의 장거리 후원은 절대 안 됐고 실패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성을 들여보자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주에 한 이틀에서 3일은 가요. 이틀에 3일을 가는데 처음에는 쉬운 건 아니었지만 굳은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갔고요. 사인이 없어도 미팅 없어도 갔어요. 미팅 없어도 한 6개월은 최소 후원을 하라고 누가 했어요? 장거리 후원을 해보신 분들이 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해보자. 내가 늘 사인이 없으면 안 가게 되죠, 사람들. 그죠? 오늘 미팅 없으면 굳이 내가 가야 되나? 유산나 일하러 갈 거 아닌데 안 가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자체를 아예 버렸어요. 그냥 스케줄을 채우자. 내가 유산화를 하기로 마음 먹었고 요 안에 이 라인을 키우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라인을 키울 거면 그냥 가자. 어차피 이 사람한테 시간 쓰는 게 내 일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을 만나면서 최소 6개월을 잡고 갔고요. 6개월 잡고 가니까 6개월 좀 안 됐을 때 그분이 마음이 바뀌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정성 들이면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또 잘하게 할까라는 고민하면서 매주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또 느낀 게 있죠. 아, 이게 장거리 후원의 묘미구나. 되게 보람도 느꼈고요. 후원하면 장거리인가 힘들죠.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근데 뭐든지 힘들어야 성장하죠. 힘든 거 없이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내가 고민 없이 그냥 꽁으로 얻어지겠어요. 꽁으로 얻어진 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니까 정말 보람도 있고 힘드니까 그날은요. 정말 힘들면요. 그날 집에 오잖아요. 너무 힘들다 생각이 안 들고 아, 너무 하루가 알차고 보람된다. 나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집에서 허무하게 집에 있잖아요. 그럼 나 오늘 뭐 한 거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밖을 나가세요. 나가셔서 그냥 대화를 하든 놀든 밥을 먹든 뭘 하든 하세요. 그러면 뭔가 하나는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장거리 후원 마음 먹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굳은 결심하시고 6개월 이상 후원하겠다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이제 초기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요, 가까운 곳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유산화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장거리 후원을 할 때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잘 몰라요. 저도 이제 감을 잡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내가 생활 안에, 내 생활권 안에 있는 사람 위주로 하시고, 그러다가 파트너가 어쩔 수 없이 지방을 소개시켜 줍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좀 이렇게 지방 후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지방 후원을 가면요.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도로 위에 반이 있어요. 도로 위에 반. 나머지 그 반. 그죠? 그래서 전 도로 위에 있을 때도 되게 즐거워요. 가면서요. 노래도 부르고요. 영상도 듣고요. 가끔 혼자 춤도 춰요. 그러면서 재밌게 보내고 있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호스트님? 안 들려요. 네. 네. 미팅도 없는데 그 파트너분과 매주 약속을 잡을 때 그분이 거절하려는 핑계를 대거나 불편해하는 경우는 없으셨나요? 라고 질문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 우리가 내려가기 전에는 있었어요. 그때는 불편한 의사를 밝히시면 제가 줄곧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가 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지방원은 스폰서가 그 시간을 쓸 때는 시간이 없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어, 성장시키고자 하는 건데 그분이 원하지 않으면 제가 시간이 그냥 별로 의미 없게 보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하기 싫다고 아니면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면 저는 적절하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번 가기보다는 그런 것들 나를 매번 볼 수 있게끔 마음 먹이게 하는 그런 관계식을 갖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어, 그리고 저는 그게 답답하면 물어봐요. 저는 물어봐요. 제가 오는 게 불편하냐?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저는 이런 마음으로 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오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얘기를 해달라. 저는 도움을 주고자 오는 거지 불편하게 하고자 오는 게 아니다. 원해야 도와주지 않겠냐. 그래서 그 원하는 정도를 체크해요. 근데 제가 천안을 갔던 건요. 처음엔 되게 불편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얘기하고 왜 왔는지 얘기하고 제가 무엇 도와드릴 건지 얘기하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아직 사람도 하고 대화할 줄도 모르고 시간도 쓸 줄 모르고 아직 유산화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한데 저한테 시간 써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소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도 배워보겠다고 하고 저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정성을 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그냥 해요. 음, 마음 체크할 때 해보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지방 후원이라 할 수 있는 거리는 어느 정도까지 후원을 다니시나요? 어, 그거를 재고 다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저는 뎁스가 나온 데는 다 가요. 뎁스가 나온 데는 다 가고요. 대신 이건 있어요. 제가 갈 때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됐을 때는 글을 소개시켜준 분한테 그걸 하라고 해요. 그런 마음이 올 때까지. 그래서 저는 보면 지금은 천안을 주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 또 뎁스에서 전주가 나와서 전주를 다닌 지 6개월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전주에도 보면 전주 인근에 있는 파트너님들, 1시간 거리 내에 있는 파트너님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다 만나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전주라는 곳에 가서 저는 그곳에 그분들이 오게끔 해요. 근데 그분들이 오고 싶으면 올 것이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시겠죠. 근데 그걸 오게끔 움직이는 거는 그의 스폰서 보고 하라 그래. 그의 스폰서 보고. 왜냐면 저는 그 시스템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쫓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부산 파트너를 소개시켜 주셨으면 그분의 결정 정도에 따라서 제가 후원하지 않겠어요? 하겠죠. 네. 그래서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대신 그걸 움직이려고 하는 그 스폰서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하다가 멈추시는 거는 비추 저거 6개월 후원은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운전도 하시면 좋아요. 이거 제가 지하철 타고 다녀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운전 기동력도 좀 있으셔야 되고 왔다 갔다 톨비 뭐 많이 들어요. 제가 기름값이면 제가 그런 거 보니까는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다녀야 되니까 처음 신규들이나 이제 라인을 구축하시는 분들은 내 생활 안에서 하시고요. 파트너가 소개시켜 주셨으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소개시켜 주셨으니까. 내 생활권은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하시고 파트너가 소개시켜 준 거는 스폰서잖아요. 책임감 갖고 하셔야죠. 도와주셔야죠. 네, 파트너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성장이 중간에 아마 멈추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래서 내 파트너다라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후원하려고 하시는 게 다 우리 그 유산화를 전달하는 그런 보람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섯 번째 네. 그 질문은요. 부부 사업자로서 다양하게 봉사도 하시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부부 사업자로서의 장점과 혹시 요건 좀 불편하다 하시는 것과 시너지 효과를 내지는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장점은요. 같이 하니까 좋은 건 있어요. 왜냐하면 왜 부부가 같이 살면서 꿈을 같이 꾸고 방향성을 같이 가져간다는 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운동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운동을 정말 싫어하고 운동하자고 하면 정말 싫으면 제가 그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옆에서 같이 하면 그런 응원과 모든 행동의 지지가 되니까는 되게 좋아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니까. 좋고 좀 단점이 있다고 하면 사공이 둘이 될 수 있어요. 사공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처음에는 둘 다 유사나의 비전을 너무나 봤기 때문에 둘 다 내 사업처럼 했죠. 둘 다 내 사업처럼 하다 보니까 서로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나는 스폰서랑 상의를 해야 되는데 남편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알고 난 이후에 계획을 수정했죠.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 하지만 메인은 내가 메인이니까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옆에서 우리 남편은 잘하는 장점으로 서브해주는 정도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니까 훨씬 더 이 에너지가 더 좋아진 게 저는 활동력이 되게 좋아요.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서 움직이고 만나고 하는 걸 되게 많이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일처리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 부분에서 아예 싹 나눠서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바빠서 서류나 이런 처리를 못할 땐 저희 남편한테 카톡 넣어놓으면 남편이 싹 다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고, 되게 좋아요. 그런 거 되게 좋고, 또 남편이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블로그로 뭔가 요청이 와도 저한테 바로바로 토스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 남편이 처음부터 비전 보고 했다 보니까 사업 강의나 제품 강의나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팅 같은 거, 전화 미팅이나 뭐 이렇게 간략한 미팅들도 도와주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에서 더 좋은 건 뭐냐면 이제는 서로 잘하는 걸 딱 구분했잖아요. 제가 밖에 나가서도 콜드가 좀 진행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남편이 딱 그 분위기를 바꿔줘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를 찾지 않게끔 딱 이렇게 해주고, 아이들이 없을 때는 그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 해주기 해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이 같으니까, 하고자 하는 원하는 목표가 같으니까, 제가 일을 하고 와도 되게, 제가 오늘 너무 바빴다. 그러면 어때요? 오면은 밥도 차려주고, 지금 몸만 오라고 하고, 가서 손발만 씻고 오라고 하고, 이런 거 되게 좋고, 몸을 너무 많이 움직였다. 그럼 나 와서 마사지도 해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부부 사업자가, 아, 이렇게 같이 하면 이런 게 참 좋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네. 네, 정말 부럽습니다. 부부 사업자. 저도 꼭 한번 해보고 네. 싶은 목표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각 지역별 후원을 다니면서 라인을 키우는 방법과 요일과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스케줄을 우선 쓸 때는 메인 저희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써요. 시스템 꼭 내가 고정해서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먼저 쓰고요. 그러다 보면 시스템이 좀 집중된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요, 제가 가까운 거리 후원할 수 있는 라인, 그쪽을 정하고, 좀 그날은 시스템도 없거나 아니면 길게 시간을 낼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럼 그때를 장거리 후원하는 날로 잡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장거리 후원도 거리가 같은 것들을 좀 연달아서 묶는 거. 왜냐하면 왔다 갔다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전에는 제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갔었는데 이게 화요일날 장거리 갔다 붙여놨다 똑같은 거리를 또 가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수정을 좀 보는 게 수요일날 갔다가 정말 일이 바쁘면 거기서 자고 바로 전주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스케줄을 좀 거리를 장거리 후원할 때 그 거리를 좀 보는 편이고요. 부업자 파트너가 있는 라인도 부업자들은 낮에 시간을 못 쓰잖아요. 회사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낮에는 전업자들 위주로 하고 저녁에는 부업자 위주로 시간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파트너들의 시간에 맞춰서 저 시간을 좀 넣어요. 그렇게 월화수목 금금금 저희 팀스페이스의 예전에 슬로건이 월화수목 금금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의 해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월화수목 금금금 보내려고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파트너님들 미팅 붙여주시면 미팅 하고요. 시스템이 또 뭐 셀 미팅이 뭐 주말밖에 안 된다 하면 해요. 그게 우선이니까 하고 남은 시간에 제 개인 미팅이나 아니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콜드를 한다던가 이런 시간을 쓰고 있어요. 네. 네,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꿀팁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지 루비님의 스페셜한 강의도 들어봤고요.